전 세계 지도에서 한국은 그리 크지 않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의 공장과 기업,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든 휴대전화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추게 됩니다. 단순히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경제와 안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중동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땅의 평화가 어떻게 지구 전체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지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땅 위에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거대한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을 건드리면 끝나는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화가 나면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의 시계가 함께 멈춰버리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의 군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들을 순위로 매길 때 당당히 6위에 이름을 올리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높은 순위를 기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대치하며 휴전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였기에 한국은 나라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화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수천 문의 포탄과 전차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좁은 땅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인 약 2,500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좁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특수한 구조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명피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국제사회의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국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나라의 전쟁보다도 더 큰 책임과 비극을 수반하기에 전 세계가 이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한국은 오늘날 전 세계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국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는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공장들이 전쟁으로 인해 하루만 멈춰도 전 세계의 전자제품 생산 라인은 마비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되고 전 세계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시설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전 세계의 이동수단과 물류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한국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곧바로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을 무너뜨려서 얻는 이익보다 한국이 무너졌을 때 공격한 나라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보통 무언가를 빼앗아 이익을 얻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건드리는 순간 전 세계 경제망이 붕괴하고 공격한 나라의 경제까지 함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리스크 대비 이익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기더라도 다 같이 망하는 싸움에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군사적인 방어력과 경제적인 영향력을 하나로 묶어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보호막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평화를 바라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평화와 주머니 사정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제적 에너지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일상까지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반도 아래에 붙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대한 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땅 한국을 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함께 싸웠던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더 냉정하고 확실한 이유는 바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아시아 전체를 관리하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체스의 핵심 말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땅에 머물고 있는 주한 미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8천 명의 미군이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군인의 숫자를 넘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귀한 청년들을 이토록 많이 배치한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왜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이곳에 군대를 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한국은 거대한 중국 대륙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관측소이자 방패입니다. 만약 한국이라는 방패가 사라진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과 연결된 군사적인 방어선의 시작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태평양으로 나아가려는 세력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선이 끊어지면 미국의 방어선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하와이나 미국 본토 앞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즉 한국을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의 앞마당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아주 정밀하고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동되는 레이더는 아주 먼 곳에서 날아오는 위협까지 미리 알아챌 수 있어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는 눈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존재와 맞닿아 있는 전초기지입니다.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만약 한국에 미군이 없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힘의 균형이 깨진 틈을 타서 거칠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대한 저울의 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은 실핏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기술을 한국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한국에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첨단 무기나 전자기기도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만약 한국에 문제가 생겨 이 공급망이 끊어지면 미국의 경제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거대한 공장을 짓는 이유는 두 나라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미국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아시아의 균형이 무너지고 아시아가 무너지면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도 함께 붕괴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을 잃는 순간 미국이 누려온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가진 진짜 힘이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웃이지만 그런 중국조차 한국을 대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중국의 경제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 팔 때 그 물건 속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현지에도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중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제가 생겨 반도체 공급이 끊어진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첨단 가전제품 생산은 그 즉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 성장이 멈추는 것을 넘어 수많은 중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오게 된다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꿈꾸는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과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부품이 없다면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쟁이나 큰 충돌이 발생하면 전 세계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공급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배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는 한국이 혼란에 빠지면 중국의 항구들도 텅 비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줄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도 매우 큽니다. 한국은 미국과 아주 단단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무력으로 압박하거나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의 정면 승부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은 법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힘이 세졌다고 해도 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직접 전쟁을 벌이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역 현안들과 한국은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보루가 있는 한 중국은 함부로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흔들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 지도부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보다 한국과 평화롭게 지내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며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제적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싶어도 손을 잡아야만 하는 아주 까다롭고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 대국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기술력과 세계 경제 시스템 속에서의 핵심적인 위치 덕분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핵심 부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단순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우리를 소중히 대접하게 만드는 전략적인 지혜와 실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집집마다 있는 텔레비전과 자동차까지 이 모든 물건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아주 작은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두뇌와 같고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는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핵심적인 반도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 땅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 공장의 가동이 멈춘다면 전 세계는 단순히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 인류 문명 자체가 일시 정지되는 엄청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첨단 기기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컴퓨터 서버들도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당장 껍데기에 불과해집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영상을 보고 소통하는 모든 일상이 사라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는 단순히 기계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들도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아주 잠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멈추고 중고차 가격이 새 차보다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큰 충돌이 발생해 생산시설이 파괴된다면 이는 단순히 물건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교통과 물류가 마비되는 대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대의 군사 무기들조차 반도체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입니다. 적을 정확히 찾아내는 미사일이나 하늘을 나는 전투기, 그리고 바다를 누비는 항공모함까지 모든 최신 무기에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해도 그 무기를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에서 구하지 못하면 그들의 군사력도 순식간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의 평화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생존의 조건인 셈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인 GDP가 수조 달러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이나 전염병보다도 더 빠르고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전 세계에 입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칩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한 나라의 경제를 굴러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한국을 지켜보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의 안방까지 어둠에 잠길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땅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평택과 이천에 있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곧 우리의 생명줄이자 세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즈해협의 안보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고 한국의 산업 안정이 전 세계 물가 안정과 연결되는 이 긴밀한 구조는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에너지는 한 나라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이 혈액이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흐르게 만드는 중우리나라는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일궈낸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밖에서 들여와야만 하는 숙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섬과 다름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통로가 막히는 순간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에 거대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중동의 좁은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협은 멀리 떨어진 한국과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이곳의 작은 파도 하나가 우리 안방의 불빛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의 기름과 공장을 돌리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좁은 해협이 봉쇄되거나 분쟁이 생겨 배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의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게 됩니다. 과거 1970년대에 겪었던 석유 파동의 기억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생생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교통비가 오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물건값이 도미노처럼 오르며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사서 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와 화학 산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과 여수에 있는 거대한 공단들은 전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정유 시설들입니다. 중동에서 들여온 원유를 가져다가 휘발유나 경유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원료나 플라스틱, 그리고 각종 산업에 필요한 화학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원유라는 원재료를 받아다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바꿔주는 거대한 에너지 가공 공장인 셈입니다. 만약 한국이 에너지 수입에 차질을 빚어 이 거대한 공장들이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는 극심한 물자 부족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화학 제품들은 전 세계 자동차와 가전제품 그리고 생활용품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유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항공사들의 비행기 연료가 부족해지고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로 번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에너지 리스크가 곧 전 세계의 리스크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대국들이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배경에는 한국처럼 에너지를 가공해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들의 안정을 지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 전국 곳곳에 거대한 원유 비축 기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비축 시설은 혹시라도 에너지가 끊겼을 때 우리가 수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치열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한국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전 세계 공급망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씨가 한국을 거쳐 전 세계 산업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에너지를 가공해 공급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고 한국의 산업 안정이 전 세계 물가 안정과 연결되는 이 긴밀한 구조는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에너지는 한 나라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이 혈액이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흐르게 만드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거대한 정유시설과 화학 공장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전 세계 경제라는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소중한 윤활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 펌프 역할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거대한 정유시설과 화학 공장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전 세계 경제라는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소중한 윤활유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매우 명확합니다. 한국에서의 전쟁은 지역적인 분쟁을 넘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 경제 붕괴 이벤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한국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충격이 닥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수도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는 2,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지역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행정의 심장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이 거대한 도시의 기능은 마비됩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이 중단되며 인터넷과 통신망이 먹통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통신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모든 금융거래와 물류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이 마비되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며 공포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돈의 흐름은 총알보다 빠릅니다. 전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뉴욕과 런던 그리고 도쿄의 증시까지 도미노처럼 폭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수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에 돈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터가 된다는 것은 그 거대한 자산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는 대공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지만 이미 터진 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실물 경제의 멈춤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포화를 맞거나 가동을 멈추는 순간 전 세계의 공장들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은커녕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할 부품조차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공장들은 반도체가 없어 수천 대의 차를 완성하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의 바퀴가 빠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GDP는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제적 재앙이 현실이 됩니다. 물류망의 붕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인 부산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핵심적인 물류 거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 바닷길이 막히면 전 세계를 오가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은 길을 잃게 됩니다. 해상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원자재와 식량의 이동이 멈추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 주변 해역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곳의 혼란은 아시아 전체의 무역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이자 가공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으로 향하던 유조선들이 발길을 돌리고 불안감이 확산되면 국제 유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오르고 이는 결국 전 세계 서민들의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비부터 매일 먹는 빵 하나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의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겪는 위기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산업이 멈춰서 고통받고 개발도상국들은 물가 폭등과 식량 부족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 거대한 늪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이 위기의 시나리오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목숨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군대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반가쇠를 당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먼저 공격을 하는 순간 공격한 쪽도 함께 파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하고도 강력한 구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아무도 한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는 도박을 하지 못하는지 그 냉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의 계산입니다. 보통 전쟁은 땅을 뺏거나 자원을 얻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의 가치보다 한국이 무너졌을 때 공격한 나라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반도체와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중국 내부의 공장들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적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기고 나면 나조차 살아남을 수 없는 싸움에 나설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한국은 건드리는 즉시 거대한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아주 단단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기에 한국 자체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화력과 훈련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쟁이 시작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격한 나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는 곧 정권의 붕괴나 국가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생산시설들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정유시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곳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자본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이 시설들이 잿더미가 된다면 전 세계는 10년 이상 과거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한 나라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사용해야 할 미래 기술의 원천을 스스로 파괴하는 꼴이 됩니다. 전 세계 공급망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한국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지면 그 누구도 새로운 공급망을 단기간에 재건할 수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도 한국의 평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까지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을 원치 않고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핵심 거점인 한국을 잃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나 일본 역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 자신들의 경제와 안보에 불똥이 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결국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한국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각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생존을 위해 평화를 유지해야만 하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분 없는 전쟁은 전 세계의 비난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불러옵니다. 한국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돈줄이 막히고 물건을 팔 곳이 사라진다면 그 어떤 독재자나 강력한 지도자라도 자국민들의 분노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의 고립과 내부적인 멸망뿐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세계 시스템 속에서의 핵심적인 위치가 서로 맞물려 거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일구어낸 기술과 경제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는 이유는 싸워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공포가 평화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균형을 잡는 무게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과 가치를 증명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이 가진 거대한 평화의 비밀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아주 놀랍고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강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탱크와 미사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가 함께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장치인 글로벌 시스템 속에 아주 깊숙하고도 단단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산업과 경제, 그리고 안보를 지탱하는 거대한 허브이자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군사가 하나로 결합된 아주 독특한 국가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만 강하거나 경제력만 좋은 나라들이 많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 공장을 지킬 수 있는 세계 6위의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서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전 세계의 인공지능과 첨단 무기가 멈추고 우리가 배를 만들지 못하면 전 세계의 물류가 마비됩니다. 즉, 한국은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시스템 그 자체인 셈입니다.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에서도 한국은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에서 시작된 원유가 한국의 거대한 정유 공장을 거쳐 전 세계의 연료와 원자재로 변하는 과정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이 순환고리에서 한국이라는 펌프가 멈춘다면 그 고통은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식탁과 일터로 즉시 전해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 강대국이 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을 두고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결코 한국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가 쌓아온 경제 시스템의 동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작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 세계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안보가 실핏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현명하고도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더 넓은 시장에서 활약할수록 우리의 평화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한국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들이 누려온 모든 풍요와 안전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술과 경제의 에너지는 오늘도 지구 반대편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시스템의 중심에서 당당히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에서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던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핵심 거점이 되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제력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나라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과 새로운 통찰력을 심어주었다면 그것으로 작가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